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적이기도 하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가족, 친구, 동료들. 하지만 잠깐 그들 중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독성 인간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가며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통찰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잃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3가지 인간 유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유형 에너지 흡혈귀, 감정적 기생충.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만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이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빛을 차단하며 살아간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관찰한 첫 번째 위험한 인간 유형은 바로 에너지 흡혈귀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흡혈귀의 정치. 에너지 흡혈귀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들을 감정적 기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생충은 숙주 없이는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동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들은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들은 절대 해결되지 않죠. 왜일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를 끌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흡혈귀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 끝없는 하소연,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해결책 거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하지만 그런데 로 시작하는 반박만 합니다. 감정적 조작, 내가 유일한 이해자야. 너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라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동정심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감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악용당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진정한 불행과 연극적 불행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한 이유. 젊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들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첫째, 시간의 가치 40대, 50대가 되면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에너지 흡혈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완전한 낭비입니다. 둘째, 건강에 미치는 영양.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중년 이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기회비용. 에너지 흡혈귀에게 쏟는 에너지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보다 누구를 멀리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에너지 흡혈귀를 구별하는 방법. 대화 후 감정 상태 체크. 그 사람과 대화한 후 기분이 어떤가요? 항상 지치고 우울해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문제 해결 의지 확인. 그들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문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상호성 확인. 여러분이 힘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관심을 보이나요?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나요?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룬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강은 결국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늪이 된다. 두 번째 유형 독성 경쟁자, 질투와 시기의 화신.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시기심이다. 이것은 사랑보다도 더 지속적이고 증오보다도 더 파괴적이다. 쇼펜하우어가 지목한 두 번째 위험한 인간 유형은 독성 경쟁자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성 경쟁자의 본질. 독성 경쟁자들은 겉으로는 친구나 동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과 질투심을 품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들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신을 높이는 대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은 더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될 때마다 불편해하고 심지어 방해하려고 합니다. 독성 경쟁자의 전형적인 행동들. 가짜 축하.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 축하는 하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뒷담화와 비하.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정보 차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기회를 의도적으로 숨깁니다. 미묘한 방해.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지만 작은 일들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투는 인간 영혼의 암세포와 같다. 처음에는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좀먹는다. 나이 들수록 독성 경쟁자가 더 위험한 이유.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경쟁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동료와 독성 경쟁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인맥의 중요성. 중년 이후에는 인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독성 경쟁자는 여러분의 평판을 서서히 훼손시킵니다. 둘째, 정신적 여유의 필요성.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소중해집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견제는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협력의 가치.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중요합니다. 독성 경쟁자는 이런 협력 관계를 방해합니다. 젊음은 경쟁의 시기이지만 성숙함은 협력의 시기다. 아직도 모든 것을 경쟁으로 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독성 경쟁자를 식별하는 방법. 반응 관찰. 여러분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의 첫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진짜 기뻐하나요? 일관성 체크. 여러분이 어려울 때와 잘 될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상호 지원 확인. 그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실제로 도움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이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세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 앞에서 더 빛이 나고 가짜 친구는 당신의 성공 앞에서 더 어두워진다. 세 번째 유형 도덕적 방어막이 없는 인간, 양심의 부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지능은 있으나
양심이 없는 인간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가장 경계했던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도덕적 방어막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들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도덕적 방어막이 없는 인간의 특징.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감 능력의 부재와 양심의 결핍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다. 마치 날씨 예보를 듣는 것과 같은 무관심으로 타인의 아픔을 대한다. 이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표면적 매력.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조작에 달인 사람들의 감정과 약점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합니다. 책임감 부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일상화. 거짓말을 마치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들의 위험한 행동 패턴. 첫째, 관계의 도구화. 모든 인간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 둘째, 감정적 조작. 상대방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죄책감 유발.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동정심 호소. 나만 믿을 수 있어. 두려움 조성. 나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셋째, 경계선. 침범. 다른 사람의 개인적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넷째, 가스라이팅.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젊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의 해악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피해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축적된 자산과 신뢰. 중년 이후에는 평생 쌓아온 재산, 인맥, 신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노립니다. 둘째, 회복 능력의 한계.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판단력의 과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들어봅시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현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험에 대한 과신이 더 큰 실수를 부르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져야 한다. 도덕적 방어막이 없는 인간을 식별하는 방법. 일관성 체크.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하세요. 타인에 대한 태도. 그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책임감 확인. 실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남을 탓하는지 확인하세요. 감정의 깊이. 그들의 감정 표현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과거 이야기. 그들의 과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항상 피해자인가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가면은 아무리 정교해도 영원히 쓰고 있을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해결책. 현명한 거리두기의 기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부터 거리를 둘 줄 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전략이다.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인간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조언했을까요? 1단계, 인식과 수용. 먼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악한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질병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대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진한 생각이 때로는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2단계 경계 설정. 두 번째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경계 가능하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세요. 감정적 경계 그들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정보, 경계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벽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좋은 경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3단계 단계적 거리두기. 갑작스러운 단절보다는 단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차단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남 최소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만납니다. 감정적 투자 중단 그들의 문제에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안관계 구축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4단계 자기 보호.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지켜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다. 정신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에 신경 쓰세요. 지원, 네트워크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세요.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면 상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이 들수록 소중해지는 것들, 쇼펜하우어의 인생 후반기 철학.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원하지만 나이가 들면 좋은 것만 원하게 된다. 이것이 지혜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가치.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함부로 쓴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빼앗아가는 독성 인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 평화로운 마음은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다. 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도둑과 같다. 젊었을 때는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관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해집니다. 진정한 우정. 진정한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해진다. 이것은 와인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낸다. 독성 인간들을 멀리하는 이유는 진정한 우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 쇼펜하우어가 추천하는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나쁜 사람을 알아보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2점 상호 존중을 아는 사람.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인정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3점 성장 지향적인 사람.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나빠진다. 환경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실생활 적용 단계별 실천 가이드. 1. 주차 관찰과 기록.
현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들과 만난 후 기분이 어떤가요? 에너지가 충전되나요? 아니면 소모되나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이 맞나요? 2의 3주차 패턴 파악. 각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지도 확인하세요. 4의 6주차 점진적 조정. 독성 인간들과의 만남을 점진적으로 줄여보세요. 건강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새로운 활동이나 모임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2의 3개월차 경계 설정 연습.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세요.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들, 쇼펜하우어의 답변. q1.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쇼펜하우어의 답변. 혈연관계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다만 완전한 단절보다는 현명한 거리두기를 선택하라. 가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세요. 물리적 거리 가능하다면 적당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정서적 경계 가족이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해치는 행동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한된 접촉 만남의 빈도와 시간을 제한하세요. 중립적 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q2. 오랜 친구인데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변한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과거의 좋은 추억 때문에 현재의 독성을 참아서는 안 된다. 오랜 친구의 경우 변화의 원인 파악 일시적인 어려움인지 근본적인 성격 변화인지 판단하세요. 기회 제공 한두 번의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결과 수용 변화가 없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q3. 직장에서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한다면? 직장에서는 완전한 회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전문적 관계만 유지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피하라. 직장에서의 대처법. 프로페셔널 유지 업무적으로만 소통하세요. 기록 보관 중요한 대화나 결정은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세요. 감정적 거리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상사와 소통 필요하다면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q4. 너무 냉정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드는데요. 동정심은 덕목이지만 자기 파괴적인 동정심은 어리석음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죄책감을 극복하는 방법. 건강한 경계의 필요성, 인식 경계가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장기적 관점, 단기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행복을 선택하세요. 자기 돌봄의 중요성,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의무입니다. 케이스 스터디, 쇼펜하우어의 실제 경험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런 독성 인간들과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케이스 1. 어머니와의 관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어머니 요한나와 매우 어려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요한나는 전형적인 에너지 흡혈귀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쇼펜하우어의 대처법.
물리적 거리 다른 도시에 살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경제적 독립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분리 어머니의 감정적 조작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교훈 가족이라도 독성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케이스 2 철학계의 동료들. 쇼펜하우어는 많은 철학자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헤겔과 그 추종자들은 전형적인 독성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 권위를 지키려고만 했다. 쇼펜하우어의 대처법. 독립적 길 학계의 주류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으로 증명말로 경쟁하지 않고 작품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장기적 관점 당시의 인정보다 후세의 평가를 중시했습니다. 교훈 독성 경쟁자들과 같은 게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세요. 케이스 3. 사교계의 위선자들. 쇼펜하우어는 사교계의 많은 위선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도덕적 방어막이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사숙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쇼펜하우어의 대처법. 최소한의 접촉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만남만 가졌습니다. 진실한 관계 추구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독서와 사색 사람들 대신 책과 사색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교훈 많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 한 명이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별 맞춤, 전략 생애 주기별, 인간관계 관리. 30대 기초 다지기. 30대는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다. 이때 잘못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평생 그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30대의 전략. 선별적 네트워킹 양보다 질을 중시하세요. 경계 설정 연습. 아직 회복력이 있을 때 경계 설정을 연습하세요. 멘토 찾기. 좋은 멘토를 찾아 건전한 관계의 모델을 배우세요. 40대 정리와 선택. 40대는 인생의 중간 지점이다. 이때는 지금까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40대의 전략. 관계 정리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들을 정리하세요. 깊이 있는 관계 남은 관계들을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세요. 자기 확신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세요. 50대 이후 평화와 지혜. 50대 이후는 평화의 시기여야 한다. 이때까지도 독성 인간들과 씨름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50대 이후의 전략. 평화 우선.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지혜 나누기. 좋은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는 관계를 만드세요. 유산 생각. 어떤 관계를 후세에 남길지 생각해 보세요. 독성 인간들이 주는 숨겨진 선물. 역설적 성장.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준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독성 인간들과의 경험도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보았습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들. 판단력 향상.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경계 설정 능력.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진정한 가치 인식. 좋은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내면의 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내면이 강해집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하지만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할 필요도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고통과 불필요한 고통을 구별할 줄 안다.